세계는 지금 에너지와 데이터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저 케이블 산업은 통신과 데이터의 핵심 요소로서 중요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스마트폰,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글로벌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며 아시아와 북미, 유럽을 잇는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력을 증명하듯 여러 나라에서 줄지어 한국에 사업을 맡기고 있는데요. 특히 이미 한국이 일본의 해저 케이블을 20년째 유지 및 보수를 해주고 있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1,360억 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는데 성공했는데요. 한국의 LS전선이라는 기업입니다. 미국 해저 케이블 공장 준공으로 향후 급증할 전력망 수요에 맞춰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이죠. 2027년까지 초고압 해저 케이블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신공장 투자로 인해 1,400억 원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게 되었는데요. 미국은 땅이나 인구수에서 한국보다 몇십 배나 큰 규모인데 자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왜 한국에 맡긴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AI나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해저 케이블 제작과 같은 복잡하고 기술 집약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죠. 심해를 통과해야 해서 제조 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절연체로 감싼 뒤 여러 겹으로 전선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 AI 개발, 반도체 전기차 공장 건설, 노후 전력망 교체에 따라 전력 케이블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따라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이상 확대돼 유럽, 중국과 함께 3대 주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미국 현지에서 해저 케이블 양산이 가능한 기업은 매우 드물죠. 이에 향후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죠. 예측에 따르면 2030년 미국 해저 케이블 예상 공급 물량은 수요의 65%에 그친다고 해요. 심지어 미국에선 현재 유럽 업체 단 한 곳만 해저 케이블 공장을 운영 중이죠. 시장 규모가 큰데 비해 공급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한국이 선제적으로 진출하면 선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한 관계자가 말했어요.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신공장이 가동될 경우 한국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노리는 시장은 미국뿐만이 아니죠.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과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이미 베트남 시장 진출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상태죠. 한국의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국영 기업 PTSC와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죠. 이번엔 대만인데요. 2018년부터 발주된 1조 원 규모의 초고압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따냈고 얼마 전 덴마크 CIP사와 대만 펑미아오의 우선 협상 대상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타이중 항구에 2027년까지 500메가와트 규모로 건설 예정이며 규모는 약 1,300억 원이죠. 한국 기업 측은 1차 사업에서 초고압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따낸 데 이어 2차 사업의 첫 프로젝트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돼 글로벌 사업 역량을 증명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번 사업은 대만이 2026년부터 10년간 조성하는 15기가와트 규모의 첫 프로젝트다. 업계에서는 2035년까지 발주될 해저 케이블이 약 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죠. 대만은 지리적 특성상 불안정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을 택한 것이죠. 대만 남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해저 광 케이블 6개가 크게 손상됐던 적이 있어요. 이로 인해 대만, 홍콩,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통신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었죠. 홍콩에서는 지진 이후 인터넷과 전화 연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은행들은 결제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생겨 고객들의 불만들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했죠. 대만 최대 통신사도 손상된 케이블을 고치는데 3주가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며칠 만에 이를 복구했죠. 이를 계기로 한국 기술을 향한 대만의 신뢰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처음엔 자신만만했던 일본도 결국에는 한국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부 연안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일본 통신이 한동안 마비였던 적이 있는데요. 일본 통신업계에서는 해서 케이블망을 원래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이며
복구 비용 역시 수백억 원이라는 암담한 이야기를 했죠. 이를 마냥 두고 볼 수 없던 일본은 한국의 기업에 SOS를 요청했고 국제 해저 케이블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이 5년간 유지 및 보수를 맡게 됐죠. 이미 15년간 일본의 해저 통신 케이블 유지 보수를 하고 있었다 해요.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향후 5년간 407억 원의 매출을 확보했고 출동비는 별도로 정산하게 되어 매년 1,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용 선박과 해저 매설이 가능한 무인 잠수정 등 특수 장비와 고도의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한 업무죠. 한국은 건설 및 유지 보수 전용 선박인 세계로우와 다수 ROV를 보유하고 있죠. 지진으로 손상된 해저 케이블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에 따른 피폭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복구 작업을 수행했고 이를 통해 1,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죠. 일본 정부 측으로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하게 복구해주어 감사하다는 공식 전문을 받았다고 해요. 한국은 이 같은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최신 생산 설비를 도입하고 품질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LS전선은 최근 경북 구미 사업장에 최신 구리 도체 생산 설비를 도입했죠. 이 설비는 직경이 기존보다 2배 이상 큰 6.5mm의 도체를 생산할 수 있죠. 해저 케이블 제조 시 도체 수를 줄이는 동시에 송전 용량은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부채꼴 형태로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완제품 케이블의 굵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대형 발전기의 상용화로 대용량 케이블의 수요도 늘고 있어 투자를 아끼지 않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한국 기업의 고도화 전략이죠. 수십 미터 해저에 있는 해저 케이블 설치는 어떻게 할까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과 화산지대 등을 제외하고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곳을 선정하는 데서 시작하죠. 설치 작업은 크게 두 가지, 육양 작업과 부설 작업으로 나뉘는데요. 육양 작업은 먼바다에 있는 케이블 부설 본선에서 해안을 향해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고 부설 작업은 비교적 수심이 얕은 경우 산업 잠수부가 잠수해 직접 작업을 진행하죠. 30m 이상 깊은 수심에서는 매설기나 원격 조종 차량, 수중 로봇을 활용하고 매설기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제트 수료식은 견고한 해저 지질에서도 굴착할 수 있지만 매설 속도가 느리고 굴착 깊이가 불안정해 적용할 수 있는 수심이 50m 정도죠. 쟁기식은 심해에서 사용되고 안정된 굴착은 가능하나 매설기를 끌어주는 대형 선박이 필요하죠. 수심이 1km가 넘는 심해에서는 즉시 매설하지 않고 저절로 가라앉게 만든다고 해요. 한국은 내달부터 미국 뉴욕 전력청에 공급하는 해저 케이블 생산에 들어간다고 해요. 2020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인터넷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트래픽 사용량이 급증하여 툭하면 망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지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죠. 이에 대한 외국의 대처는 매우 느린 상황이며 업무나 여가 등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또한 대부분의 인터넷 및 국제전화, 통신망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군사적인 중요성도 매우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해저 케이블 산업을 한국에 맡긴다고 하니 한국이 이 산업에서 얼마나 초격차 우위를 확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의 반응 보실까요? 해외에서 한국 없이는 안 돌아간다니 진정한 글로벌 영향력을 실감하게 되네요.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엔지니어로서 더 자부심을 느껴요. 잘난 척하던 일본도 결국 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네요. 한국의 기술력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일본이 우리 기술 없이는 못 버티는 걸 보면서 흐뭇하네요. 한국의 우수성이 또 한 번 증명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연 맛집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